사랑스러운 손주가 할머니 하며 멀리서 달려올 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아주기는커녕 무릎을 타고 흐르는 찌릿한 통증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신 적 있으시죠?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안함과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다는 서러움, 그 눈물 젖은 마음을 제가 오늘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무려 4만 5천 명의 환자분들의 무릎을 살펴온 의사 최현수입니다. 오래된 진료 차트가 쌓여있는 제 책상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값비싼 주사가 아닌 우리 부엌에 숨겨진 자연의 지혜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난 72 새 정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차가운 방바닥을 짚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뼈 소리가 들리는 듯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혼자 파스 냄새만 가득한 방에서 밤을 지새우셨던 분입니다. 주방 식탁 위에 흩어진 수많은 약봉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관절염은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관리하지 못한 염증의 결과일 뿐입니다. 포기하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마법 같은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치 창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듯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져 산책하는 모습을 꿈꾸게 될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무릎을 부드럽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 제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로서 정직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낮추고 집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35년 의사 생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등에 새겨진 지나온 세월의 주름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아버린 여러분의 무릎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훈장이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심장박동 소리처럼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안고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환한 조명 아래 놓인 황금색 재료들. 이제 수만 명의 고통을 멈추게 했던 그 놀라운 황금 재료의 정체를 밝히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10년 동안 비바람 속에 방치된 낡은 자전거 체인과 같습니다. 기름기는 다 말라버리고 빨간 녹이 슬어 페달을 밟을 때마다 띠띠 기분 나쁜 소리가 나고 뻑뻑하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뻑뻑한 쇳가루 냄새까지 나는 것 같죠. 많은 분이 통증이 오면 그저 뜨거운 찜질만 하거나 팥으로 버티십니다. 무릎을 꽉 조이는 무거운 압박 붕대를 감고 뜨거운 찜질기에서 나는 열기로 잠시 통증을 잊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하지만 녹슨 체인에 팥을 붙인다고 녹이 사라질까요? 겉만 달구는 것이 아니라 체인 안쪽까지 파고든 녹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을 때 관절은 소모품이라 다르면 끝이다라는 말이 더 와닿으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관절은 닳는 속도보다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느려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뒤집어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관절 안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하루 속의 불꽃처럼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듯한 염증이 시작된 것이죠. 이 염증이라는 불길을 잡지 않고 뼈 주사만 맞는 것은 불타는 집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체인이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새 윤활유가 공급되어야 하듯 무릎에도
신선한 혈액이 영양분을 싣고 도달해야 합니다. 쫄쫄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깨끗한 물의 감촉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릎 주변 혈관이 좁아져 영양분이 길을 잃고 맙니다. 녹만 닦는 게 아니라 찌꺼기도 치워야죠. 하수구에 고인 검고 끈적한 오물처럼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무릎 관절 속 염증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이 노폐물들이 연골을 갉아먹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딱딱한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싹의 그 강인한 생명력처럼 우리 몸도 스스로 고치는 힘을 품고 있거든요.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닦지가 않고 새살이 돋듯이 말이죠. 무릎 관절 안쪽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굳어버린 관절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시죠? 관절의 녹은 깨끗이 씻어내고 메마른 곳에 윤활유는 가득 채워줄 비법. 우리 부엌 속 보물창고에서 찾은 신비한 3가지 황금 재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마치 반짝이는 금가루가 허공에 흩날리듯 여러분의 관절을 빛내줄 주인공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모든 채 시장 바구니에 담겨있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잎뿌리가 무릎에는 천연 진통제나 다름없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하고 시원한 향이 코끝을 스치면 그 매운 성분이 무릎 속의 뜨거운 불길을 끄는 찬물 역할을 해주거든요. 다음은 눈부신 황금빛의 보석, 당황입니다. 손끝에 살짝만 묻어도 선명한 노란색이 배어나오는 이 가루가 관절의 묵은 녹을 닦아내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먼 인도의 노인들이 굽은 허리 없이 꼿꼿하게 활동하는 건강의 비결이 바로 이 노란 가루 속에 숨어 있죠. 마지막은 사막의 진주로 불리는 보스웰리아입니다. 거친 사막의 유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흘리는 눈물 같은 수액이 굳은 것이죠. 숲속의 맑은 공기 같은 향을 가진 이 재료는 닳아버린 여러분의 연골을 감싸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무릎을 지키는 완벽한 황금 트라이앵글이 완성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생강이 막힌 길을 뚫고 가만히 구석구석 청소하며 보스웰리아가 다시는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환상적인 협동작전이 여러분의 무릎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강은 특히 무릎 주변에 꽉 막힌 혈관을 넓혀줍니다. 피가 잘 돌아야 관절도 숨을 쉬니까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발끝까지 기분 좋은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차가웠던 무릎 주위가 훈훈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황은 연골이 더 이상 깎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마치 낡고 뻣뻣해진 가죽 구두에 기름을 칠하면 부드러워지듯 말이죠. 꾸준히 드시면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이던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느새 잦아들게 됩니다. 보스웰리아는 통증 유발 물질을 직접 잡아냅니다. 욱신거리는 염증의 열기를 식혀주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의 부기가 쑥 빠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무릎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듯한 가벼움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 조합은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께 추천해드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제 2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주방에 있는 이 평범한 재료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조리법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깨끗한 도마 위에 준비물들을 올려보세요. 흙을 털어낸 신선한 생강 34 조각, 물 500ml, 그리고 강황가루 1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작은 티스푼 속에 담긴 치유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생강을 손질해 봅니다. 칼끝으로 생강 껍질을 쓱쓱 긁어낼 때 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껍질을 벗긴 생강은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얇게 썰수록 그 좋은 항염 성분이 물에 더 잘 우러납니다. 벌써 생강의 톡 쏘는 향이 주방 가득 퍼지며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히네요. 이제 준비한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넣고 불을 켭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주전자의 주둥이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딱 10분만 더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요. 주방에 퍼지는 따뜻한 수증기만으로도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10분이 지났으면 불을 끄고 이제 마법의 가루를 넣을 차례입니다. 맑게 우러난 생강물에 노란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살며시 넣어주세요. 노란 가루가 물속에서 마치 햇살이 퍼지듯 사르르 녹아드는 모습이 참 곱지 않나요?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골고루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물 대신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면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활용해 보세요. 우유의 고소한 냄새가 강황과 만나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 우유 속 지방 성분이 강황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전해지는 그 따스함이 마음까지 녹여줄 겁니다. 자, 우리 황금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한 조각 보스웰리아입니다. 이건 손에 올려놓으면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작은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권장량을 꼭 확인하시고 식사 마치신 후에 물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혹시 생강의 알싸한 맛이나 강황의 쓴맛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황금비꿀을 반 스푼만 살짝 넣어보세요. 숟가락을 기울이면 진득하게 흘러내리는 꿀이 보이시죠? 이 자연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면서 맛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시음까지 돋워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노란 강황 가루를 저으실 때는 새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을 써보세요. 이 좋은 영양 성분들이 금속과 만나면 조금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작은 정성 하나가 우리 몸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다 쓰고 남은 생강은 깨끗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정돈된 주방에서 신선한 재료를 꺼내 쓰는 것. 바로 이 신선함이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약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만 드리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를 2배, 아니 10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무기인데요. 궁금하시죠? 이건 정말 아는 분들만 아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흑후추입니다. 예, 우리 식탁 위에 항상 놓여있는 바로 그 후추가 맞습니다. 방금 만드신 따뜻한 강황차나 강황우유에 향긋하게 톡 쏘는 이 검은 후추 알갱이들을 아주 조금만, 한 꼬집만 톡톡 털어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강황의 아주 좋은 성분인 커큐민은 아쉽게도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후추 속에 든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꽉 닫혀 있던 우리 몸의 흡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황금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이 쏟아져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절대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엄지와 검지 손끝으로 아주 살짝, 정말 가볍게 한번 짚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작은 한 꼬집이 그 좋은 성분들을 여러분의 아픈 무릎 세포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특급 배달부 역할을 할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후추를 넣고 마신 날과 그냥 마신 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의 가벼움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마치 몸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뿐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작은 차이가 바로 닥터의 비법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그럼 이 좋은 차를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을까요? 똑딱똑딱 시계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공복 혹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1시간 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는 잠자던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밤에는 지친 연골에 영향을 주며 회복시켜주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왜 효과가 없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관절 세포가 새롭게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말이죠. 자, 저와 약속 하나 하실까요? 오늘부터 딱 100일만
10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기로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어떤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해서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궤양 진단을 받은 분들은 생강과 강황의 매운 성분이 위를 더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혈액을 물대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과 가망이 피를 잘 돌게 하는 힘이 강해서 드시던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위가 약해서 이 좋은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서스라는 식물 가루인데요. 초록색 덩굴 식물의 싱그러운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건 위를 자극하는 성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따뜻한 물에 연하게 타서 부드러운 차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몸이 무거우면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입니다. 내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이 견뎌야 하는 부담은 무려 4kg이나 늘어납니다. 허리띠를 한 칸 줄이는 가벼운 느낌, 상상만 해도 무릎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가벼운 산책으로 내 무릎에 무거운 짐을 조금씩 떨어주세요.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절은 마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자, 지금 당장 벽을 짚고 따치바를 한번 들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종아리의 힘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든든한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루 딱 5분, 이 작은 습관이 무릎을 살립니다. 자, 다시 우리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더 이상 손주가 달려올 때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지 않으십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이고 내 강아지 하고 활짝 웃으시는데 그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행복한 풍경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차례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가벼운 등산복을 입고 친구분들과 숲길도 걸으십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흙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장 가는 길이 더 이상 고통의 길이 아니라 설렘의 길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나으니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할머니의 그 벅찬 말씀, 여러분도 머지않아 꼭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밤마다 욱신거리는 그 무릎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정말 고마운 무릎 아닙니까? 지금 따뜻한 손바닥으로 무릎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널 아껴줄게. 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아픔 때문에 생긴 미간의 주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활짝 펴지는 그날까지 제가 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희망찬 소식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